있잖아요. 오늘은요,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 자식을 또는 내 손주를 바라보는데 정말 잘 됐으면 하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막막한 느낌 말이에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니면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혼자 속을 태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세요. 자식 앞에서 할 말을 잃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같이 힘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한테 뭔가를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자식이 다 컸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부모님들, 그분들이 가진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거든요. 돈도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에요. 집안의 재력도 아니에요. 정말 의외의 것이에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한테 가장 큰 선물은요. 비싼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라고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그거구나 하고요. 오늘은요, 5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말보다 더 강한 것. 세 번째는 기다림의 힘. 네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는 실수. 그리고 5번째는 특히 이게요. 많은 분들이 뭔가 짠하게 마음에 남으실 수 있어요.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이의 평생을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아이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듣다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있잖아요. 씨앗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봄에 씨앗을 심어 놓고요. 잠깐 상상해 보세요. 씨앗을 심어 놓고 매일 파내면서 싹 났어? 싹 났어? 하고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은요, 절대 싹을 틔우지 못해요.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거죠. 믿음도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의심하면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인데요. 이런 손자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성적이 뚝 떨어진 손자였는데 주변에서 다들 이 아이는 공부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담임 선생님도 실업계가 더 맞을 것 같다고 하셨고 아들 며느리도 포기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참 힘드셨을 거예요. 가족 전체가 그 아이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근데요, 할머니는 달랐어요. 이분이 손자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뭘 보셨는지 아세요? 수학 문제집 옆에 낙서처럼 그려진 그림들이요. 심심할 때 혼자 그린 만화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낙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대요. 아, 이 아이는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손자방에 들어가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야, 할머니는 네 그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넌 분명 특별한 재능이 있어. 아직 그걸 찾지 못했을 뿐이야. 매일이요. 매일 그 말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사냐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재능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미술관도 같이 다니시고 작은 화구 세트도 사주시고 미술 학원도 보내주셨어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믿으셨어요. 흉내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요. 그 손자가요, 지금은 게임 회사에서 인정받는 캐릭터 디자이너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 손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가 믿어주셔서요. 저도 저를 믿게 됐어요. 이거요.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걸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결과를 보고 믿는 믿음, 그리고 결과가 없어도 먼저 믿는 믿음.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지요.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부모님들은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아도 이 씨앗은 반드시 꽃이 핀다고 믿는 거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대로요.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실수해도 너는 왜 이 모양이니? 형은 안 그런데 너만 그래. 정말 답답하다는 말이 반복됐대요.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역시 안 될 줄 알았다고 하고 친구와 다투면 너는 성격도 문제가 있다고 했대요. 그 아이는 이제 30이 넘었는데 여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먼저 말한다고 해요. 연애를 해도 나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냐고 묻곤 한대요. 어린 시절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시죠? 이 이야기가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부모님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거지요. 우리가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수 있고요. 그렇게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자식에게서 손주에게로 전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전해지지만 안 좋은 것도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알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저도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한테도 참 귀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아이의 좋은 점 한 가지만 말로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뭔가 거창한 칭찬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밥 잘 먹더라도 되고 요즘 일찍 일어나네 대단하다도 되고 그게 씨앗이에요. 그 씨앗 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요, 그 믿음을 전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말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식한테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책 좀 읽어라,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근데 정작 본인은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하, 웃기기도 한데요.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손가락을 뻗으면 세 손가락이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말은요, 생각보다 훨씬 약해요. 근데 모습은요, 평생을 가요. 인천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젊었을 때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씩 꺼내서 읽기 시작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일 때 할아버지 혼자 조용히 책을 읽으셨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읽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아버지만 혼자 책 읽으시네 하고 슬쩍 웃었대요. 그냥 별나신 어른으로 봤던 거지요.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면 가족들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억지로 앉혀놓고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다가 얘기하듯이요. 가볍게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건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이야기가 점점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손자가 슬쩍슬쩍 할아버지 책을 가져다가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할아버지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묻게 되고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자만의 특별한 독서 시간이 만들어졌대요. 그 누가 계획한 것도 시킨 것도 아닌데요. 지금 그 손자는요, 도서관이 제 집처럼 됐다고 해요.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배운 거지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크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등을 보면서 크거든요.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최명순 할머니도 있어요. 손녀가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냈거든요. 처음엔 할머니도 맞받아서 큰 소리로 혼내셨대요. 그러면 더 싸우게 되고 나중엔 둘 다 울고 이런 날이 반복됐대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손녀도 지치고 할머니도 지치셨대요. 근데 어느 날요, 손녀가 자기랑 똑같이 큰 소리로 화내는 걸 보고 할머니가 멈추셨대요. 아, 내가 이걸 가르쳤구나.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셔서 한참을 생각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요? 그 후부터요, 할머니가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쉬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평생 습관이 된 걸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분은 노력하셨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고 손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도 예전엔 화를 잘 냈는데 요즘은 참으려고 해. 화내면 몸도 마음도 아프더라. 잘 못했다고 하지만 바꾸려고 한다고요. 완벽한 척 하지 않으셨어요. 몇 달 후에요. 손녀가 이러더래요. 할머니처럼 차분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다툴 때도 할머니처럼 숨을 쉬고 천천히 말하려고 했대요. 할머니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한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으로 사세요.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따라와요. 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여기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진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세대는요, 참 많이 참고 살았잖아요. 자식들을 위해 본인의 꿈을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알아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희생하는 모습이 때로는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잘 돼야 해 하는 압박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아이한테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라도요, 내 삶도 살아보세요. 좋아하는 것 하나쯤은 해보세요. 꽃꽂이든 산책이든 독서든 노래든 내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아이한테도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에요. TV 대신 책 한 권 펼쳐보세요. 자식이나 손주 앞에서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 모습이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이 믿음을 주고 모습도 보여주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다음에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 세대는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빨리빨리 정신이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든 거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남으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빨리빨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가끔은 그 빨리빨리가 독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한테요. 봄에 심은 씨앗을 여름에 당장 꽃 피우라고 재촉할 수 없잖아요. 씨앗은 씨앗의 시간이 있거든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리고 잎을 펼치고 그 다음에야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대전에 사시는 윤정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손자가 구구단도 잘 못 외우고 간단한 덧셈도 자꾸 틀렸어요. 며느리는 불안해서 이러셨대요. 다른 애들은 벌써 응용 문제까지 푸는데 우리 애는 기초도 못해요. 학원 더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요, 손자 앞에서 이런 말도 하셨대요. 이 아이는 수학 머리가 없나 봐요. 그 말이요. 그 아이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마음에도 새겨졌을 거예요. 나는 수학 머리가 없구나 하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근데 할머니는 다르셨어요. 며느리한테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아이마다 속도가 달라요. 억지로 재촉하면 자신감만 잃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며느리가 불안해하는 게 보이는데 할머니도 사실 걱정이 되셨을 테니까요. 근데 꾹 참으셨어요. 기다리는 게 더 좋다는 걸 믿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손자와 함께 천천히 문제를 풀어나가셨어요. 하루에 한 문제씩 틀려도 다시 해보자 하고 격려하시고 구구단을 노래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외우게 하시고 그 과정이 할머니한테도 재미있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어릴 때 수학이 어려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나중엔 잘하게 됐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크게 칭찬하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빨라졌네. 이 문제 혼자 풀다니 정말 대단해. 6달이 지났어요. 손자의 수학 실력이 쑥 올라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문제집을 펼친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요. 공부하기 싫다는 말을 안 한대요. 손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가 못해도 화내지 않으셔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기다려 주시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고 싶었어요. 이 말이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남아요. 기다려 줬더니 아이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기다림은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계속 확인하고 싶거든요. 반대로요, 서울의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늦어도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한다며 재촉했어요. 학원을 3군데나 보내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공부만 시켰대요. 결국 아이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성적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어차피 난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게 됐대요. 공부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조급함이 아이를 힘들게 한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높이 자라잖아요. 빠르게 자라는 나무는 바람 한 번에 쓰러지지만 천천히 자라는 나무는 오래오래 자리를 지켜요. 아이도 그래요. 천천히 자라는 아이가 깊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혹시 요즘 자식이 너무 느리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손주가 또래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요, 그 불안이 아이한테도 전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부모가 불안하면요, 아이도 불안해져요. 부모가 조급하면 아이도 조급해져요. 그리고 아이가 조급하면 실수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부모가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요.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먼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자식이나 손주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요. 10초만 더 기다려보세요. 재촉하고 싶은 그 순간에 딱 10초만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10초가요. 아이한테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당신의 속도가 아이의 속도가 될 필요는 없어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는 아이의 계절이 있어요. 조금씩이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아이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실수인데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나도 이랬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게 다음 이야기예요. 여기서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옆집 아이는 벌써 이런데 넌 왜?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사촌 언니는 잘만 하는데 있잖아요. 이 말이요. 정말 독이에요. 그냥 독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독이에요.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쌓이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이는 평생 자신을 의심하면서 살게 될 수 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수진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한테 손자가 2명 있었어요. 큰 손자는 공부를 잘해서 늘 1등이었고 작은 손자는 축구를 정말 사랑했어요. 공부는 평범했지만 공을 차면 눈이 빛났거든요. 주변에서요, 끊임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손자는 공부를 잘하는데 작은 손자는 왜 공부를 안 해? 형처럼 좀 하면 안 되겠니? 학교 선생님도
친척들도 동네 어른들도 어디서나 그 말이 따라왔어요. 작은 손자 입장에서는 어딜 가나 형이랑 비교당하는 거였죠. 근데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안 하셨어요. 대신 이러셨어요. 우리 큰 손자는 머리가 좋고 작은 손자는 몸을 쓰는 재능이 있어 둘 다 훌륭한 꽃이야. 단호하게요. 그리고 작은 손자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요. 할머니가 이러셨대요. 할머니는 네가 뛰는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작은 손자의 눈이 빛났대요. 큰 손자가 시험에서 1등을 해도 작은 손자 앞에서 과도하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손자한테 형처럼 공부도 잘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셨고요. 너희 둘 다 할머니의 자랑이야. 큰 손자는 공부로, 작은 손자는 운동으로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있어 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요, 큰 손자는 의사가 됐고 작은 손자는 태권도 사범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 형제가 정말 사이가 좋다고 해요.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요. 명절에 모이면 제일 웃음이 많은 집이래요. 작은 손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할머니가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만약 형이랑 계속 비교당했다면 저는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이요.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비교는 세 가지 상처를 동시에 줘요. 비교당한 아이는 자존감을 잃어요. 비교 대상이 된 아이는 부담을 안고 살아요. 그리고 가족 전체가 경쟁자가 돼버려요. 한 집에서 가족이 경쟁자가 된다는 게요,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그 집은 집이 아니라 경기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옆집 아무개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그 말 들을 때 어떠셨어요? 기운이 났나요? 아니면 주눅이 들었나요? 대부분은 주눅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효과가 없다는 걸 우리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봤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또 그 말을 하게 될까요?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라고요. 이분이 이 나이에도 그렇게 당당하고 빛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꽃을 피우셨으니까요. 그 당당함을 아이한테 물려주려면요, 우리가 먼저 비교를 내려놔야 해요. 복숭아 나무한테 배나무가 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복숭아는 복숭아답게, 배는 배답게 자라야 아름다운 법이에요. 복숭아가 아무리 배처럼 되려고 노력해도 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맛없는 복숭아가 될 뿐이에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만의 향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부터요, 옆집 아이는 이라는 말 대신 어제의 너보다 오늘의 네가 더 잘했네 라고 해보세요. 비교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아니라 어제의 내 아이랑 오늘의 내 아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격려예요. 그리고요, 혹시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 비교를 많이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한 명 한 명에게 너만의 특별함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 말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어요. 이건 정말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예요.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아이의 평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있잖아요. 우리 세대는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넘어지면 창피한 거고, 틀리면 부끄러운 거라고. 그래서 실패를 숨기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게 됐고요. 근데요, 그게 맞는 걸까요? 강물이요, 바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기만 하면요, 그 강물은 그렇게 힘차지 않아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가요. 근데 바위에 부딪히면서 흐르는 강물은요, 그 소리가 얼마나 힘찬지, 그게 생명력이에요. 바위를 만났기 때문에 더 힘차지는 거예요. 실패도 그래요. 실패 없이 크는 아이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져요.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 일어선 아이는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울산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손자가 학급 회장 선거에 나섰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공약도 만들고 연설도 연습하고 친구들한테 지지를 부탁하기도 하고 매일 밤 연습을 하는 손자를 보면서 할머니도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낙선이었어요. 손자가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이러더래요.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나 봐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그 순간이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떨어진 거야? 뭘 잘못했니? 하고 추궁했을까요? 아니면 그러게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했네 하고 핀잔을 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갔을까요? 할머니는 이러셨어요. 아쉽긴 하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네. 친구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먼저 위로하셨어요. 먼저 인정해 주셨어요. 그냥 위로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선거를 천천히 돌아봤어요. 공약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해? 다음에는 긴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실패를 책망하지 않고 함께 분석한 거예요. 함께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자신의 실패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할머니도 젊은 시절에 실패를 많이 했단다. 처음 바느질을 배울 때 옷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더니 나중엔 동네에서 제일 잘하게 됐지.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할머니가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른이 완벽한 척 하지 않고 나도 실패했었다고 말해주는 게요. 아이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아, 어른도 실패하는구나. 그럼 나도 실패해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자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실망해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대요. 중학교 가서 다시 선거에 도전했고 이번에는 당선됐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요. 성격이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은 이런 말을 한대요. 실패에서도 배울 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게요. 할머니가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거 당선보다 훨씬 값진 선물이에요. 반대로요.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실패하면 부끄럽다,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했네 라고 했대요. 그 아이는 지금 새로운 기회가 와도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움츠러든다고 해요.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기억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래전 기억이요. 실패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도전 정신을 결정해요. 그리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세요. 우리도요, 평생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지금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한테도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번 경험에서 뭔가를 배웠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나문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수록요, 실수도 더 편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어른의 여유예요. 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그 여유를 갖게 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실패했을 때 딱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왜 그랬어? 대신 아쉬웠겠다. 근데 네가 도전한 것 자체가 대단해. 그 한마디가요,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진심으로요. 이제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요,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비밀을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건네는 것이 달라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아도 먼저 믿어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매일 건네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잔소리 대신 자신이 먼저 살아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크거든요. 내가 즐겁게 사는 모습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세 번째는 기다림을 아는 거야. 아이마다 계절이 달라요. 그 계절을 존중하는 거예요. 10초만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작은 기다림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네 번째는 비교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아니라 어제의 내 아이와 오늘의 내 아이를 보는 거예요. 각자의 꽃을 피우게 해주는 거예요. 복숭아는 복숭아답게, 배는 배답게요. 5번째는 실패를 안아주는 거예요. 실패가 성장의 디딤돌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실패했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5가지가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딱 하나씩만 바꿔가도 돼요. 여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어느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손녀가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유난히 그림에 빠져 있는 아이였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림 그려서 뭐해 그런 거 말고 공부나 해라 했거든요. 손녀는 점점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됐어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손녀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 숨겨놓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몰래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들키면 또 뭐라고 할까봐 숨겨놓은 거였겠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좋아하는 걸 숨겨야 하는 아이가요. 할머니가 그 스케치북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대요. 정말 예쁜 그림들이 가득했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이 그림들이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손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할머니한테 선물로 줄 수 있어? 손녀가 깜짝 놀라서 이런 거 왜요? 했더니 할머니가 이러셨대요. 할머니 방에 걸어놓고 싶어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림이거든. 그 말이요. 그 말 한마디에 손녀의 눈이 빛났대요.
누군가 알아봐 준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림이라고 해준 거잖아요. 그날부터요, 손녀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당당하게요. 숨기지 않고요. 나중에 그 손녀는 작은 일러스트 회사를 차렸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그림책도 냈고요. 그 손녀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이 다 포기하라고 할 때 딱 한 분이 내 편이셨어요. 그분이 할머니셨어요. 세상이 다 포기하라고 할 때 딱 한 명이 내 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한 명이 부모예요. 그 한 명이 할머니예요. 그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돼 주세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 오셨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라는 증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이미 충분히 사랑스러운 할머니예요. 이미 충분히 훌륭한 할아버지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여전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요. 오늘 저녁에 자식한테, 손주한테 딱 이 말 한번 해주세요.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딱 그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거든요.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꽃이 될 거예요. 조금씩이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괜찮으시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더 있어요. 천천히 한번 둘러봐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게요. 그럼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또 만나요.